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고 얼마나 떨어질 수 있냐 이것만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애초에 물타기라는 말 자체에 평단가를 낮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평단가를 신경 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타기라는 표현에 내재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책은 바로 주식 투자의 지혜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자가 이 주식을 이제 언제 팔까에 대한 것도 또 차트가 나오더라고요. 손절매도 매도니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매도 지점이란 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 통하는 다 같은 얘기예요. 네, 차트만 좀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선이 이렇게 있고 지지선인데 지지선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팔아야죠. 네. 여기서 이제 위로는 요만큼 아래로는 모르겠고 네. 그런 거잖아요. 팔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다 보여드린 패턴이에요. 네. 네, 지지선 있는데 네. 여기서는 사람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받아주네? 그럼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졌나 보다 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쭉쭉 저점을 낮추면서 잘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잘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정상적인 상승 패턴을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뿅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규적인 거예요. 네. 인간은 다 패턴 인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그래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전저점은 아닌데 근데 이평선이 중요한 이유는 모두가 이평선을 볼 때 이평선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평선에서는 반등을 해야 될 건데 반등을 못했다. 그러니까 딱 전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지선으로 네. 전저점은 아니지만 지지선으로 작용해 줄 수 있을 법한 지점에서 지지가 안 됐다. 아니 여기서 이평선이 없다면 매도 지점은 아닌 거죠. 사실 이평선은 우리가 뭐 안 볼래 하고 지워버리면 지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평선 있고 없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고 있냐 아니야. 그러니까 차트를 가끔 보다 보면은 이렇게 예뻐? 라는 차트가 가끔 있거든요. 네네. 되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는 차트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굳이 이제 전저점이 아니더라도 이쯤에선 다시 반등하겠지라는 기대를 품을 때가 있는데 딱 거기를 깨고 내려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가 잘못된 건데 이거를 뭐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은 누군가가 이제 내 물량 털어내려고 막 뭐 그렇게 뭐 차트를 조작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뭔가가 일이 꼬인 거 혹은 뭐 펀더멘탈리 무슨 문제가 생긴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케이스냐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은 펀더멘탈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얘기는 펀더멘탈 공부된 다음에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라고 말씀드린 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주식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제 반등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가 그런 예측 지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지점을 뚫고 내려갔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차트가 조금씩 눈에 보이네요. 요거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요거 이중천장형이라고 불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사서 여기에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혹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요거 뿅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사서 매수하고 쭉 가거나 아니면은 떨어졌을 때 매도하고. 팔거나 그런 거.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패턴으로 매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에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에 팔고 그러니까 고점 못 들었으니까 팔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여기서 또 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샀다면은 여기서 이제 팔아야겠죠. 팔고 뭐 어영부영 하다가 뭐 올라왔다 여기서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에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내가 요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요런 패턴이 나왔다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 매매가 아니라 요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또 살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근데 여기서 계속 이제 펀더멘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서 뭐 PER이 뭐 한 8배고 10배다. 그러면 이 주식은 8배, 10배 박스권이야. 라고 생각하고 8배, 10배 사이로 매매를 하면 됐는데 그럼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러면 한 15배?
이 회사를 PER 15배 줄 이유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없으면은 달려드는 거는 좀 내가 불리한 게임에 뛰어드는 거죠. 근데 있어 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뛰어들어도 해볼 만한 거죠. 근데 이제 계속 그 고민을 해야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요 지점 갔을 때 뭐 11배인 지점에서 샀다. 근데 15배 아래로는 8배까지 얼마든 빠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11배에서 8배 가면은 보자.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여기서 15배 가면은 뭐 플러스 한 40%?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리한 확률이냐, 이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의 트레이더들은 저도 그렇고 3대1 비율, 요 정도를 약간의 황금비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락폭이 마이너스 30이면은 상승폭은 플러스 90 정도는 나와야 그래야 해볼 만한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려면은 뭐 한 PER 20배 정도 갈 수 있으면은 90% 버는 거잖아요. 네. 혹은 여기서 이제 PER 10배 밑으로는 안 빠진다. 그럼 11배에서 10배 가면은 마이너스 9%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폭은 마이너스 9%, 상승폭은 40%. 그러면은 뭐 4대1 비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유리한 패턴이죠. 유리한 분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펀더멘탈로 봤을 때, 차트로 네. 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한다. 야, 홍진지 대표님이 이렇게 차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줄이야. 네. 그래서 작년 촬영할 때 생각도 못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에는 이 홍진채의 차트 강좌가 들어있는 부록으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매수 매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더 드리면, 개인 투자자가 너무 일찍 매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고, 둘째는 주가 움직임이 정상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경험과 지식 부족 때문이다인데, 아까 전에 이제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그렇게 매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건 그럼 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이 일단 내 몸이 정답을 알고 있다고.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내 손과 내 머리는 그냥 정해진 정답을 그냥 수행할 뿐이다. 그 이유를 갖다 붙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방어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점을 벗겨내려면은 내 아이디어를 독립적으로 다른 몸에다가 실어버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디 뭐 내가 종이에다가 글을 쓰건 아니면 메모장에다가 타이핑을 하건 그거는 내 육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다가 기록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록하는 순간 이 아이디어는 내 아이디어가 아닌 제3자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아이디어는 또 되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놓고 보면은 되게 얼토당토하는 아이디어네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적는 거의 중요함은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좋게 나오건 안 좋게 나오건 뭐라도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안 적어 놓으면은 내가 예전에 이 주식 왜 샀지? 이거를 잘못 기억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좋은 의사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왜곡된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얘기지만 중요한 거는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병행을 하는 거고, 가능한 한 경험은 많이 쌓는 게 좋은 거고, 이 바닥은 경험이 짱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직접 경험도 웬만하면 한 주식 몰빵해서 10년 동안 그것만 들고 있는다. 그러면은 그게 좋을 수는 있는데, 딱 그 수익률 자체는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내가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좀 많은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실천을 해보고, 매매를 해보고, 부딪히고, 깨져보고, 그런 직접 경험 더하기 책도 다양한 분야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손절매를 고민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면 현재 보유한 주식을 추가 매수하겠는가? 아니라고 답한다면 지금 보유한 주식도 당연히 매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손절매 기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금이 원금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 지금. 네, 이게 지금 평가액, 주식 평가액이 아니라 이 금액만큼 내가 그냥 현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현금만큼 이 주식을 다시 살 거냐? 요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살 수 있지 라고 하면은 계속 보유. 아니면, 에이, 안 사 라고 하면 손절. 원금의 이지라는 거죠? 네, 지금이 원금이다. 지금이 원금이다. 네. 근데 MTS나 HTS 다 보이잖아요.
온금이. 그러니까요, 그건 안 봐야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엑셀을 따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네. 엑셀에 자기 포트폴리오 넣어놓고 네. 내가 생각하는 이 주식의 업사이드. 네. 뭐 근데 이 업사이드라는 것도 기간을 좀 같이 정해서 봐야 되는데 뭐 6개월, 1년 아니면 뭐 10년. 네.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이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 그다음에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되게 단순한 숫자들이잖아요. 그 결과값 자체는. 네. 그렇게 넣어 놓으면 아까 우리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비율 계산한 거 있잖아요. 뭐 위로는 90%, 아래로는 10%. 그래서 알죠. 그 윈 로스 비율 하면 9대 1. 좋은 비율. 그러니까 이거를 엑셀에 따로 적어 놓고 보면은 되게 마음이 평온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내 평단가, 평가 이익 그거는 그 엑셀에 빼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현재 가격만 넣으면은 현재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상황인지 나는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게 MTS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정보를 나한테 제공을 해줘요. 대표님은 그렇게 하셔서 올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 자, 다음입니다. 거래량 체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의 저항선 돌파는 큰 의미가 없으니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저항선을 돌파해야 주가 움직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거래량이 증가해서 저항선을 돌파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한다는 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딱 요 돌파 시점에 거래량이 뿅 하고 떴느냐 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렇게 쭉 상승을 하느냐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 다 그냥 저의 뇌피셜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은 채로 돌파를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여기서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일단은 여기서 거래량이 얼마였냐가 중요해요. 정고점. 정고점에서 거래량이 별로 없었다. 없고 여기도 거래량이 별로 없다. 뭐 그러면은 뭐 별로 신경 쓸 게 아닌데 여기서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거는 이 기간을 거치면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털고 싶을까요? 저항선에서. 네, 원금 회복할 때. 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이쯤이 평단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금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신경을 쓰니까. 네. 자, 그럼 이 사람들 대부분 평단가가 뭐 이쯤일 거고 혹은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자, 주가가 다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도 하면서 점점 거래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은 물린 사람이 없죠. 모두가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서 다 팔 거잖아요. 다 팔고 여기 뚫고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새로 산 사람들이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만큼 찔끔 올랐다고 팔까요? 아니요. 네, 살 때 보통 그래도 한 20-30%는 보고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물벽이 없다는 거예요. 쭉 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로 이 저항선을 돌파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평단가는 여기잖아요. 아, 평단가가 만약 이쯤, 지금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의 평단가는 이쯤 더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 20-30% 벌었다. 여기 이쯤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좀 저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네. 네, 그러니까 잠재 매도 물량을 안고 가는 채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좀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몸이 가볍지가 않다.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주식이 국내에만 2,000개 주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죠. 이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 안 들고 있던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성향은 어쨌거나 비슷하잖아요.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이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갑자기 늘어났다? 그럴 가능성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장기 투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단타를 친다? 그럴 확률은 좀 낮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주식을 안 보고 있던 사람, 혹은 지켜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러면서 들어오는 중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새롭게 볼 만한 업사이드가 되게 높으니까 들어온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판이 열렸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은 채로 간다라는 거는 기존에 매매하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판이다. 기존이랑 거의 비슷한 판이다. 라는 뜻인 거죠. 제가 몰랐던 거예요. 야, 좋네요. 지식이 하나 넣는 것 같아. 야, 전에 팔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배에 타고 있는 거지. 그렇죠. 아직. 그렇죠. 예. 얘네들 이제 나 네. 내릴 거야 하면서. 네. 그럼 그러니까요. 배가 좀 예. 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내려야 가볍게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손바꿈이라는 얘기를 뭐 차트 보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네. 손바꿈이 한 번 있어야 이제 다시 가볍게 쭉 갈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차트 봐야 되네요. 아니, 이거 뭐 펀드멘탈 하면 안 되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이 실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반영이 되고 있느냐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네. 이 양쪽을 다 잘해야 되겠구나.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말라. 주식을 매수한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애초에 매수 선택이 옳았다는 뜻이므로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당히 추가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데 제 주변에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의 제 주변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주식이 주가가 오르면 잘 안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산 가격보다 이미 높아졌으니까 비싸게 산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지. 우리가 뭐 샤넬백이 700만 원인데 800만 올랐으면 좀 잘 안 살려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떨어졌을 때는 오이씨 이거 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물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네, 계속 근데 이 얘기는 진짜 100번 해야 돼요. 지금이 원금이다.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고 얼마나 떨어질 수 있냐 이것만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물타기라는 거는 애초에 물타기라는 말 자체에 평단가를 낮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평단가를 신경 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타기라는 표현에 내재가 돼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물타기가 결과적으로 물타기 해도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네. 물타기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자, 펀더멘탈 보는 분들이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네. 자, 목표가 2만 원. 2만 원. 근데, 자, 지금 뭐, 만 원. 만 원. 만원에서 뭐, 산다. 샀어요. 주가가 떨어졌어요. 자, 뭐, 7천 원이 됐다. 네. 그럼 업사이드 얼마예요? 13,000원. 13,000원. 사야죠. 사야죠. 더 사야죠. 5,0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사야죠. 네. 3,000원이다. 사야죠. 2,000원 사야죠. 1,000원 사야죠. 그러는데. 계속 사야죠.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볼 때의 문제는 이거예요. 업사이드가 주가가 하락할수록 업사이드가 계속 더 커지잖아요. 근데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 수도 있죠?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더 높네. 내가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네. 더 높다라는 일종의 경고 신호인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은 아무리 업사이드 폭이 높더라도 확률이 줄어들면은 내가 불리한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데 그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게 문제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다시 질문을 던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2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 보여요. 그러면 어떡하죠? 보통의 투자자들이 또 제가 방금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하진 않아서 특히나 펀더멘탈 보시는 분들은 다 성실하고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봐요. 다시 봐도 너무 좋아 보여. 근데 이때의 문제는 비율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은 100이라고 할 때 뭐 주식 A, B, C가 있으면은 A, B, C를 어느 정도 비율로 내가 분산할래. 그러면 뭐 4, 3, 3 했는데 3 베팅 해놨 40, 30, 30. 근데 30 베팅 해놨던 이 주식이 뭐 얘가 C라고 합시다. 얘가 주가가 빠졌다. 그래서 뭐 한 25가 됐다. 근데 지금 봤더니 그래도 30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5에서 30으로 리밸런싱.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니, 꼼꼼하게 철저하게. 네. 리밸런싱을 했다. 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근데 이러면 옆에서 보기에
얘는 주가 빠졌는데 다시 주식 더 샀네? 물타기 했네? 여기서 물타기 하지 말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해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물타기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타기냐 아니면 뭐 불타기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물타기냐 불타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기준은 지금 펀더멘탈리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그 다음에 내 포트폴리오의 다른 종목 대비해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통해서 비율이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비율만큼 맞추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냥 이렇게 단순히 물타기를 했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서 대주주가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 끌어안고 이제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때가 최악의 경우인 건데,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대주주가 되진 않죠. 대주주가 되진 않고. 네. 그리고 이게 2만 원이 이제 목표고, 본인이 이런 이제 어떻게 떨어지다도 사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하는 거는 이제 리밸런싱인데,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떨어지니까 이거 수익이 좀 높게 만들려면, 마이너스 그 수익 손해율을 낮추려면 물타는 거는 이제 물타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게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상승 얼마, 하락 얼마. 근데 이게 종목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 A, B, C, 뭐 D, E, F 등등 대비해서 각 종목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상승 하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은 뭐 상승 하락이 둘 다 좀 좁은 종목이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위로도 크게 열려 있고 아래로도 크게 열려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건데, 그 종목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은 내가 몇 % 정도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결정을 하고 그 비율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애초에 위아래를 내가 계산을 안 해놓으면은 이런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애초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물타기도 안 되고 불타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패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펀드멘탈 홍진치 하지 마시고, 차티스트 홍. 야, 차트를 하시니까 설명 굉장히 쉽게 잘 이해하시네. 아니, 전에 영상 찍을 때, 홍지 대표님이 굉장히 좀 천재끼였다 생각했는 게, 이 설명이 살짝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야, 오늘 차트가 있으니까 아주. 그 슬라이드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탄서를 하면서. 차티스트 홍. 너무 잘 어울립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차트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차트만 가지고는 저는 그렇죠. 모르겠어요. 훌륭한 차티스트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차트만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차트를 보기 전에 펀드멘탈이 전제가 있긴 한데, 순서도 펀드멘탈이 먼저인 거겠죠?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스크리닝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거든요. 그래서 스크리닝을 뭐 재무제표, 뭐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 ROE 높은 회사, 혹은 뭐 최근에 뭐 이익 성장률이 높은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도 있는데, 차트로 스크리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는 그 시장에 2,000개 다 하지는 못하고 한 800개 정도 종목의 차트를 매일매일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모든 국면에서 차트에 유의미한 시그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유의미한 시그널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럼 차트만 보고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 모든 차트에 유의미한 뭔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나 펀더멘탈 볼 때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뭐 영업이익률 15%인 회사 무조건 좋은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죠. 펀더멘탈 볼 때도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펀더멘탈 볼 때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유의미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도 유의미한 패턴을 보여주는 차트는 가끔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거는, 하루 장이 끝났으면은 차트들을 한 번씩 쭉 봐요. 쭉. 뭐 삼성전자 이렇고 하이닉스는 이렇고 쭉 가다 보면 뭐 중소형주까지 나오겠죠. 전 섹터에 제가 보는 유니버스의 한 몇백 개 종목 그냥 다 한번 봐요. 보다가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뭐 임계점 돌파, 혹은 지지부진하다가, 그러니까 계속 빠지다가 뭐 한 3중 바닥을 형성을 했다. 그러면은 팔 사람들 다 팔았고 사람들 별로 관심 없네. 그러다가 약간 뭔가 유의미한 빨강 봉이 하나 올라왔다. 싶은 거죠. 그거를 펀드멘탈
재무제표랑 그걸 보는 건가요? 그쵸. 그러면 이 회사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하고 아. 역으로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다시 공부를 해보고 그러면은 뭔가가 있구나라고 나올 확률이 조금은 더 높은 거죠. 이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쵸. 결론은 네. 둘 다 봐야 된다. 둘 다 그렇게 보려면 되게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못 보겠으면 네. 이제 이런 방송을 봐야 되는. 제가 늘 추천하는 거는 네네. 그냥 뱅가드 토탈, 그 VT. 그러니까 전체 시장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1년에 한 3분 그냥 신경 쓰면 전체 시장만큼 할 수 있잖아요. 지수를 사라는. 네, 전체 시장.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거고 되게 어려워서 이런 물론 그래서 이제 김 작가님 방송에서 또 이런 훌륭한 컨텐츠로 또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좋습니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인덱스 펀드 같은 거 사셔서 지수 수익률을 추구하시고 거기서 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만큼 또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